그 옛날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있었더랬지요. 먹고 살기 위해 자식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눈물 젖은 주먹밥 하나 손에 쥐어주며 그 넓고 높은 궁궐 문 안으로 등 떠밀어야 했던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져볼 여인 숙빈 최 씨라는 분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슴 아픈 이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살이면 아직 어머니 품속에서 어리광이나 부릴 나이인데 그 어린 꼬마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등 따숩게 잘 곳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궁궐 무수리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작은 발로 차가운 궁궐 바닥을 처음 밟았을 때 그 소녀의 눈에는 그 거대한 대궐이 얼마나 무섭고 막막해 보였겠습니까? 썸네일 속의 저 처연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78 우리네 인생사가 그렇듯 맵고 짠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지요. 자, 이제 입을 포근하게 덮으시고 저와 함께 300년 전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세월 속으로 아주 천천히 깊숙하게 걸어가 보시지요. 궁궐에 들어간 7살 꼬마 최 씨의 하루는 남들 다 잠든 고요한 새벽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꿈결을 헤맬 때 이 어린 소녀는 호치마 차림으로 일어나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려야 했지요. 어린 손바닥이 물동이의 거친 손잡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짓눌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이 아이는 그저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워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답니다. 겨울이면 또 어찌나 모질게 춥던지요. 빨랫물에 담근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손등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붉게 부어오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그 산더미 같은 빨래를 다 해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고된 노동 속에서 묵묵히 버텨냈던 겁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인내라는 이름의 보석을 하나씩 하나씩 닦으며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어느덧 19살, 꽃봉오리가 막 터지려 하는 그 아름다운 나이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시리도록 밝고 정원이 고요했습니다. 당시 궁궐은 권력의 정점이었던 장희빈의 눈치를 보느라 폐비되어 쫓겨난 인현 황후의 이름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무서운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이 미련아리만큼 착한 최 씨 무수리만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구석방에 정한수 한 사발 정갈하게 떠놓고 폐비의 무사 안녕을 빌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마, 부디 모진 세월 견디시고 다시 돌아오소서. 그런데 그때 마침 잠을 이루지 못해 궁궐 산책을 말았던 숙종 임금이 그 소박하고도 진실한 뒷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온통 거짓과 욕망, 시기와 질투만 가득한 이 궐 안에서 이토록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여인이 숨어 있었다니 숙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와는 그녀의 거칠고 터진 손을 가만히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손이 어찌 이리 거칠어지도록 너는 누구를 위해 이토록 간절히 빌고 있었느냐? 그 밤의 만남은 왕과 천한 무수리의 만남이 아니라 고독한 군주의 영혼이 드디어 안식처를 찾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사랑 뒤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르는 법이지요. 최 씨가 임금의 승은을 입었다는 소문이 궐 안에 퍼지자마자 장희빈의 질투는 정말이지 독사보다 더 무섭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장희빈은 최 씨를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으로 불러들여 직접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독을 바른 과자를 예쁜 그릇에 담아 내밀며 웃는 얼굴로 어서 먹으라고 강요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검고 흉측했겠습니까? 내 인연, 감히 무수리 주제에 전하의 마음을 훔쳐? 어서 이것을 먹고 조용히 사라지거라. 그 서슬퍼런 칼날 같은 위협과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쳤을 때도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희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마, 제 목숨은 여기서 거두실 수 있을지 모르나 제 마음속에 담긴 전하의 진심까지 독으로 물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강단 있고 기품 있는 모습에 기가 질린 장희빈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지요. 최 씨는 참으로 영특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장희빈의 악행을 직접 고발하는 대신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밤마다 숙종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도란도란 속삭이며 폐비된 인현 황후의 자애로운 성품을 은근슬쩍 떠올리게 했습니다. 전하, 오늘 대궐 구석에 홀로 핀 이름 없는 들꽃을 보았습니다.
그 꽃이 주인을 기다리며 애처롭게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 페비 마마의 인자한 미소 같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꽃도 주인을 잊지 못하는데 우리 전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이 부드럽고도 치명적인 베개 밑의 정치에 숙종에 굳어있던 양심이 녹아내렸고 결국 인현황후는 다시 궁궐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무수리의 고요한 지혜가 조선 역사의 큰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놓은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 최 씨는 아들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 임금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았음에도 어머니의 천한 신부는 평생 아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하들이 뒤에서 무수리의 자식이라며 비웃고 영조가 밤새 울며 어머니 왜 저는 왕의 아들이면서도 이런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최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지요. 아들아, 신분이 낮은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의 흙냄새를 아는 임금이 되어라. 훗날 영조가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펼쳤던 그 위대한 탕평책은 사실 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준 포용과 애민의 정신에서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왕의 자애로움으로 승화시킨 참으로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교육이었지요. 요즘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는 우리 어머니들이 숙빈 최 씨의 사당을 찾아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쩜 이리 똑같을까요? 내 아이가 세상의 편견에 다치지 않기를,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꼿꼿하게 제 길을 가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숙빈 최 씨는 이런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가 단단한 뿌리가 되어줘야 자식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고요. 그녀는 비록 궁궐 밖의 사가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냈지만 아들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키워냈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견뎌낸 조선 최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사당에 흐르는 공기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 숙빈 최 씨의 구곡간장 녹이는 이야기를 아주 길고 진하게 나누어 보았는데 작가님과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셨는지요? 7살 꼬마의 눈물 젖은 입궁에서부터 조선의 성군을 길러낸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녀가 견뎌낸 맵고 짠 세월이 오늘 밤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겨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전설을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정성어린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숙종이 받은 승운만큼이나 귀하고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이제 모든 걱정일랑 저 강물에 멀리 띄워보내시고 숙빈 최 씨의 포근한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단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